네, 어서 오세요. 인공지능 말입니다. 뭐 지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아무 정보나 막 섞죠. 뭐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버전을 저는 사용을 못 해봐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인공지능만 그렇습니까? 인간도 똑같이 행하는 그 인식론적인 환각이 있잖아요. 뭐 뇌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게 분명 아닌데 그거라고 믿고 또 그건 그건데 또 그걸 안 믿고 막 그래요. 이거 뭐 여러 이제 그 요인이 있다 그러죠. 이게 뭐 경험 정보가 부족한데 욕망은 많아갖고 감정은 막 분출해가지고 경험 정보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그런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방 정보만 믿고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둘 다인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군대라든가 교회, 또 이제 특정 국가기관처럼 특정 정보만 강요되는 사회라든가 뭐 검찰의 세계처럼 그냥 그 평생 고집만 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인식론적인 환각이 온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처럼 환각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메가더가 또 그 예죠. 메가더는요, 뭐 전쟁은 없는 게 좋지만은 일단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게 고집불통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역할도 한다는 거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승전에 대한 어떤 갈망만 가득했지. 자기 군대가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지피지기 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주 자기 머릿속에서 막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참모들이 실제 구체적인 거를 다 수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 핵폭탄을 떨구자고 했던 것만큼 중국을 되게 우습게 봤습니다. 일본 인터넷 그들도 그렇죠. 매사에 그 환각에 빠져 있어요. 그 핵폭탄이 최소 30개 이상 떨어진 그 압록강 유역에다가 대만군 50만 명하고 미군 2사단을 갖다가 투입해서 방사능 속에서 진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미친놈 아닙니까 완전히. 아니 핵폭탄 떨어뜨린 건 그렇다고 쳐. 그 방사능 가득한 곳에서 단동에서 훈춘까지 수백 킬로를 행군시키겠다는 거야 미군들을.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남하하기 이전이든 뭐든 간에 방사능 코발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띠를 형성해 가지고 다시는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북한군은 방사능 때문에 진군 못하고 미군은 해?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 같은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메가더가 말했던 동해에서 서해까지 코발트 방사능 띠를 만들겠다. 이게 동해하고 서해가 이게 압록강이 아니라 38선을 만들겠다는 38선에다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맥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압록강 지역의 동해와 황해인지 38선에서 동해와 황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아무튼 간에 명확한 건 뭐냐면 아무튼 간에 그렇게 방사능을 다 뿌려갖고 한반도를 방사능 천지로 만들어서 최소 60년은 통일도 불가능하고 통일 논의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핵폭탄으로 한반도를 방사능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메가더의 그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같은 심성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이 사람이 가진 그 환각적인 망상장애란 말이에요. 이런 망상은 말이에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젤렌스키 같은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망상에 한국 사람들 한 30% 40%는 또 갖고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당시에.
실상 말이에요. 그 당시에 1951년 핵폭탄 논의가 막 있었을 때 미 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미국인들도요. 뭔가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에서 미군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각에 빠져갖고 이제 미군이 중국을 격파하는 동시에 러시아도 쳐볼 수 있다. 이렇게 망상했다고. 미군은 실제로 유럽 전투에서 거의 백전백패했잖아요. 독일군이 작전상 후퇴한 걸 갖다가 승전했다 그러고 아프리카 롬멜이 이탈리아 전선으로 옮긴 것처럼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달려간 걸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곳곳에 비운 데가 있잖아. 비운 전쟁터가 있잖아. 거기서 승전했다는 거야. 혼자 포 쏘고 승전한 거죠. 끝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죠. 미국인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무조건 최강 미군 그런 망상장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메가드랑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중국군하고 이제 한창 교전 중이던 그 1951년 합동참모본부장 오마르 브래들리가요. 그해 봄에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을 자극해서 러시아가 참전한다면 극동 러시아 군대가 미군을 이길 거라 그랬어요. 이 브래들리 현장에서 싸갖고 현장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극동에는 35개 러시아 사단이 있다. 우리처럼 2개 사단 그건 쪽도 안 된다. 9개가 블라디보스톡에 있고 4개가 대련 여순항에 있으며 3개가 사할린에 있고 2개가 크릴열도에 있다. 한반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개박살 난다 이거예요. 한 개가 또 캄차카 근처에 있고 나머지 16개가 동쪽 바이카로에 집결해 있다. 철도만 타고 들어오면 바로 한반도로 들어온다. 이게 35개 사단인데 지원 병력 합치면 5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러시아가 육해공 전력을 모두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병참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망치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잠수함이 85척 정도 있다. 이거 중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러시아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오마르 브래들리가 메가더를 엄청 욕하면서 메가더를 되게 존경했거든요. 브래들리가 선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육군사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현실이 이렇다고 알려준 거예요. 러시아 공군력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나약했습니다. 한국에 참전한 공군 병력이 말입니다. 전체 병력의 85%가 때려부었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미 공군 참모총장 반덴베르가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CIA 국장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2대 CIA 국장이에요. 당시에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 공군은 사실상 소수다. 이 보잘것없는 한국이란 나라에 왜 이렇게 공군 자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려스럽다 그랬다고. 그래서 공군을 빼고 전쟁도 이제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거죠. 무엇보다 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지 마샬도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 중국군을 괜히 공습하다가 미 공군이 아이고 저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약함을 보여주면 어떡하느냐. 공습해서 뽀록 나는 것보다 그냥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육군이 그냥 내려오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미군이었어요. 브래들리가 또 그랬어요. 지금 중국군이 살살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군과 유엔군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랬고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도 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한 참패를 면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이제 회고를 했다고요. 참모총장이 저 콜린스가. 그 당시 상태가 이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최강 미군이 무슨 최강 미군입니까? 함부로 전쟁을 떠들고 그러다가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시절을 회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날 정신상태를 갖고 있어요. 일본 총리 같은 사람들. 미국 정계에 침투했던 그 캠브리지 파이브라고 있습니다. 김필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갖다가 소련 정부에다 알려주고 있었다고. 소련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었는데 중국도 몰랐다고? 글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두 나라가 워낙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보 교환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 지금 연극하고 있구나. 이거는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모택동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21세기 본격적인 대리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중국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미국이 벌인 최초의 대리전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따라서 대리전쟁이니까 항상 목적을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남침하고 이런 것도 또 미군이 북침한 미군을 철수시킨 이유도 다 이 연극적 개념 때문에 정치 외교로 전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겁니다. 메가더처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메가더 같이 꼴통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에. 한국도 그렇고. 그 왜 어디서 그 정보를 얻질 못했다는 거라고요. 인공지능의 그 할루시네이션처럼. 그 못 모르고 날뛰던 메가더가 결국 해임되죠. 트루먼이 아무리 참모들 불러놓고 토의를 몇 개월간 했어요.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근데 메가더만 끝없이 눈치코치 없이 핵 공격을 부르짖으니까 해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트루먼이 그랬어요. 메가더는 멍청한 개자식이라 그랬다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더욱더 화가 났다. 그래서 해임했다. 그랬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메가더 그러면 영웅인 줄 알고 막 숭배했는데 트루먼이 메가더를 잘라버리니까 미국인들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막 항의했다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 뭐 주제를 조금 딸리 한다고 하면 미국 헌법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군에 대한 민간 통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에? 민간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헌법 조항이 없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 성문 헌법에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괜히 미국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윤석열 같은 놈이 전쟁 이렇게 벌이면 뭐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쟁하려면 그거 지킨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우드로 윌슨 지켰어요? 트루먼 지켰어? 트루먼은 의회 승인 없이 한국 전쟁에 군대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지네군인은 보내지 않겠지만 이게 다 메가더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전쟁 문제는 군대가 제일 잘한다. 이게 메가더주의거든요. 이 메가더주의가 말이에요. 미국 사회에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래서 민감한 시절에는 장군들이 그래도 명목이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공화당 총재 윌리엄 노랜드 저 사람만큼 참 지혜로운 상원도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의 황혼지다라 그랬다고. 언제라도 헌법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게다가 러시아나 중국처럼 자제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불쏘시개를 한번 이렇게 툭 하면 뒤에서 확 밀어줘요. 미국이. 일본 총리가 그 멍청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메가더 같은 멍청이가 정권을 잡으면 헌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부추길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요. 일본 총리의 이 환각적 정신 상태였다고. 환각이 어떻게 옵니까?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뇌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응? 정신병적 환각 말고 인식론적인 환각. 이게 왜 오냐고요. 뇌 속에 들어온 데이터가 극히 적은데 감정이나 욕망이 클 때 그때 환각이 나타난다고. 혹은 기억 장애가 있거나 피질에 문제가 있어갖고 뇌가 덜 활성화될 때 환각이 나타난다고. 실제 데이터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을 때 이때 환각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 같은 데서 이제 환각이 자주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식을 대체하는 상상의 이미지가 환각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망상장애, 인식론적 환각은요, 무식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총리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